정평 시간입니다. 정기수 논평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요. 파이터 원희룡 핵폭탄에 민주당 닥쳤던 게 이런 얘기인데요. 부제목 보니까요. 학력 법대 사시수석 3관왕 윤정부 주포로 변신, 한동훈 박민식과 함께 윤석열 개혁 삼두마차 끌어, 당대표 국무총리 차기 대권 향해 한과 선의의 경쟁, 여당은 이해찬 고발, 총선 전 가짜뉴스 버릇 고친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일단 터트리고 보는 수준 낮은 민주당이 임자를 만났다. 김대중 때부터 그들이 악질적으로 써먹어온 가짜뉴스 선동이 윤석열 정부 2년차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기꾼 김대엽의 이해창 아들 병역 면제 특혜 주장, 이명박 정부에서의 광우병 난동, 세월호 최순실로 엮은 박근혜 탄핵이 성공하자 그들은 범무서운 줄 몰랐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그들의 유일한 무기인 그 선동이 먹히는 것 같았다. 지상파 방송이 그들을 거들어 가짜뉴스를 부풀리고 조작해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황소 윤석열은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준비했다. 국내외에서 연설할 때마다 자유 가치와 가짜뉴스 폐해를 강조했다. 민주당과 진보 좌파 사람들은 대통령의 이 말뜻, 그 경고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KBS와 MBC 운명을 쥐고 있는 방통위의 정권 교체가 윤석열 집권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있다. KBS는 연간 시청료 강제 징수 수입 7천억이 1,000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폐 위기를 맞았다.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편파 방송을 자행한 업보다. MBC도 떨고 있다. 슬리퍼 끌고 나와 대통령을 향해 삿대질하던 그 MBC는 머지않아 호시절의 추억이 될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동시에 김명수 사법부 물갈이도 시작된다. 법리고 뭐고 전혀 개의치 않고 민주당만 편들어온 주로 호남 우리법 출신의 판사도 아닌 판사들은 중요 사건 재판과 영장심사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런 위기에 정부의 개혁 추진과 자세 변화 움직임이 눈에 크게 띈다. 엊그제 국무조정실 회의에 참석한 한 경제단체 부회장이 정부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음을 느낀다고 했다. 그의 느낌은 대통령의 철학과 스피드가 고위공직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 집행의 선두에 있는 장관들이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이다. 윤석열 개혁의 삼두마차를 끌고 있다. 보훈부 장관 박민식은 사이다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유공자 법안은 주무장관인 보훈부 장관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법안이다.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데 장관직을 걸겠다. 박민식이 이념적인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면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행정적, 정치적 갈등을 홈런포로 씻어주고 있다. 그는 건폭과의 전쟁 선포로 이미 윤석열의 민노총 개혁 선봉에 섰었다. 이번엔 고속도로 계획 백지화로 민주당과의 대결에서도 주포로 나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동렬에 섰다. 그와 한은 국무총리 여당 대표 차기 대권으로 이어지는 보수우파 리더 자리에 차례대로 앉거나 서로 경쟁하는 선의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우파들의 기대가 매우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원희룡은 민주당이 정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계획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시세 높여주기 의혹이 있다는 근거 없는 공세를 시작하자마자 이재명에게 당 간판 걸고 붙자라며 핵폭탄 초강수를 두었다.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다. 집권해서 다음 정부 때 추진하시라. 민주당은 소설 쓰지 말고 남 고발하라. 수사에 응하겠다. 후쿠시마 핵배수 선동이 선동치 않자 김건희를 또 걸고 넘어져 한몫 챙기려고 했던 민주당이 닥쳤던 개가 되어버렸다. 부동산 하면 도사인 흑석 또는 흑색 선생 김의겸이 카르텔 용어를 사용하며 차용하며 숟가락을 얹으려 했으나 그 말이 하루도 못돼 공허해 졌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척결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최악의 카르텔이다. 학력고사, 서울대 법대 입시, 사법시험에서 모두 1등을 한 대한민국에서 머리 좋기로는 제1인 수석 3관왕 원희룡에 의해 대장동 일타 강사로서 자신의 범죄를 쪽집게처럼 설명당했던 이재명도 시무룩해졌다. 일국의 장관이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한대로 시행하면 된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민주당이 믿을 텐가? 괜히 선동 김이 빠지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민주당 선동 전략 브레인 퇴물 이해찬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는 지난달 전주 당원 강연에서 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의 총선용으로 써먹으라고 가짜뉴스를 제조해 던진 것이다.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을 해서 자기네 땅 사놓은 대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다. 검찰이 이해찬을 수사하면 정부의 노선 변경 검토에 윤석열 장보 특혜 제공 의사가 있었는지가 공식적으로 드러날 것이지만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우선 증거가 없다. 그리고 70대 후반의 수백억대 재산가가 무슨 돈이 더 필요해 대통령 사위에 누가 될 신설고속도로 종점을 원했겠나. 이해찬 기소는 내년 총선 전에 민주당과 진보좌파 진영 스피커들의 집요한 가짜뉴스 선동 악습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기수 논평 정평에서 일갈했는데요. 원희룡 장관. 처음에는 저도 실망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특히 부정선거 외면하고 여기 이봉규 TV 출연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 피해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정면으로 안 나오고. 그랬는데 역시 머리가 좋아서 그때 정면으로는 안 나오지만 또 부정선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제 이렇게 싹 잘 마무리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약간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장관으로서 하는 일을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아주 높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점수 높게 준다고 제대로 되는 거 아니지만 여러 공감대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점수를 높게 주는데 이번에 이거는 요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반대하더라고요. 그거 가만 놔뒀으면은 민주당이 그냥 총선 전까지 아주 난타당할 건데 이거 가짜뉴스로 드러나서 그걸 왜 백지화시키냐. 그리고 백지화시키면 그 양평 고속도로를 원했던 주민들은 그 뭐냐? 낙동강 오리알되냐? 걔네 감정적으로 앞서서 백지화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우파들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게 협의 없이 이렇게 막 지른 거 아니야? 이것도 괜히 잘못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거를 분란화시켜서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정평의 의견, 정기수 논평의 의견에 조금 힘을 더 실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무슨 짓을 해서라든지 김건희 여사 공격은 쟤네들은요.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갈 겁니다. 임기 끝나고 나서도 갈 거예요. 거기를 아킬레스건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잘 처리했다는 게 이게 이제 이렇고 나니까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김건희 특혜라던 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한 게 그게 2년 전에 민주당서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2년 전이면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민주당에서 양평 군수도 그때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양평 군수, 그다음 민주당, 그다음에 대통령인 그때 당시에 청와대 전부 민주당 판이었을 때 양평 그때 2년 전에도 이 노선을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서울로 진입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절약된답니다. 15분이면 서울 진입된대요. 그리고 그 변경하기 전에 노선은요, 그래 지도도 나와 있지만 변경하기 전에 이 노선은 실제로 양평 사는 사람들이 IC를 타질 못한대요. IC 인터체인지 효과가 별로 없어서 양평 고속도로가 아니라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이 있었대요. 그 기존 노선. 그래서 변경해달라고 이게 양평 군수도 그때 2년 전에 이제 민주당 소속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이런 지역위원장 그걸 요청을 했었대요. 그리고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당정협의회 이게 중앙당에도 있지만 지역별로 또 있어요. 거기서도 이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대요. 그러니까 노선을 변경해라.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 지금 새로 된 노선으로 하면은 이 강화 RC가 설치되는 거죠. 새로 된 노선이.
그러면 서울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만들어서 양평 군민들은 혜택을 못 보는 이런 고속도로를 만드느냐. 이왕 고속도로 놓을 거면 양평 군민들이 편안하고 서울에 빨리 갈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변경된 거랍니다. 김건희 여사 땅하고는 상관없이요. 그런데 이것들이 딱 그냥 김건희 여사 물고 전애들이 해놓고 2년 전부터 민주당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 그리고 거기 지네들끼리의 당정협의회 다 그렇게 주장해놓고 요거를 지금에 와서 김건희 여사 땅이 있으니까 이게 변경한 거다. 김건희 여사 땅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땅값 올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의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백지화 고속도로 없던 걸로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후폭풍이 어디로 가느냐? 민주당한테 갑니다. 그럼 양평은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뭐 거기 좋아합니다. 저는 물 맑고 공기 좋고 그래서 그 음식도 맛있고요. 거기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숙소도 있어요. 이름 대면 또 홍보라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차가 막혀요. 거기가 애매해요.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데 아주 특히 주말에는 얼마나 막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도 이런 고속도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15분이면 올 거를. 자, 이렇게 백지화하면 양평 군민들이요, 가짜 뉴스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방향으로 놓는 건데 때문에 이거 백지화 됐다고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원희룡 공격할까요? 김건희 여사 공격할까요? 민주당 공격할까요? 민주당 공격한다고 봅니다. 물론 대깨문들이나 대깨딸들은 뭐 불구하고 원희룡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하겠지만 양평 군민들은, 민주당 소속 양평 군민들도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공격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민주당 지지했는데 아니 이 고속도로는 이거 우리 얼마나 편리한 건데 저놈들 가짜뉴스 때문에 망했네, 이렇게 공격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한 방으로, 원희룡의 한 방으로 양평 쪽 거기 땅이 되게 넓어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 거기 인구도 꽤 됩니다. 그리고 거길 거쳐서 또 딴 데로 가는 거, 거기에 주민들의 표를 이번에 원희룡이가 완전히 싹쓸이 해왔다, 이렇게도 볼 것 같습니다. 야,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아마 제 생각인데 9월 달쯤 총선 출마하러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욕심 같아서는 이제 국토부 장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연말까지는. 그래놓고 연말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말 연시에 나와도 충분히 총선에 나갈 수 있거든요. 9월에 나오지 말고 좀 더 하시오. 있는데.